대학교 건물 외벽이 한꺼번에 무너지고 진열대에 있던 상품들이 바닥에 쏟아져 내립니다. 지난 11월 15일 오후 2시 29분쯤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규모 5.8 경주 지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규모입니다. 포항 지진은 진앙에서 직선 거리로 115km 이상 떨어진 경남도 뒤흔들어 도민들을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온몸으로 느꼈죠. 겁이 나더라고요. 많이 무서웠죠. 처음이니까. 저는 한 50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거였거든요. 갑자기 무슨 소리가 조금 나더만은 이 화분이 막 좀 번득거렸어. 이 무거운 화분이. 강한 지진 진동이 10초 이상 계속되며 도심을 비추는 CCTV 화면이 흔들리고 견고하게 서 있던 도서관 건물 내부가 흔들려 놀란 학생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습니다. 어린이들도 머리를 보호하며 황급히 건물을 빠져나갔습니다. 예고 없이 기습적으로 오는 지진. 언제 또 발생할지 알 수 없어 도민들도 불안감이 큽니다. 손님이 저렇게 계셨어요. 계셨는데 지진이다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보니까 울렁했어요. 그러니까 무섭죠 항상. 항상 뭐 불안하기는 불안하죠. 더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 경남. 지진으로부터 얼마나 위험하고 대비책은 무엇일까? 창원시 의창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주연이 밥 먹을까요? 밥 먹을까요? 엄마 깎아줄게. 네. 32살 김미지 씨 가족이 사는 곳입니다. 5살 된 첫째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나면 집에는 남는 건 김미지 씨와 20개월 된 둘째 아이뿐. 김 씨는 포항 지진으로 놀란 가슴을 여전히 진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집이 무너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흔들려서 많이 걱정되고 애가 있어서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이 아파트에도 포항 지진의 진동이 그대로 전달된 겁니다. 김미지 씨의 집은 5층짜리 저층 아파트. 지진 나면은 집이 더 다른 집들 비해서 더 빨리 무너지지 않을까 많이 걱정이 돼요. 내진 설계 기준 제정 이전인 1987년 허가를 받았고 내진 설계가 의무화된 1988년 이후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내진 설계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88년 이전에는 내진 설계 대상 자체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를 적용하지 않았고 내진 설계라는 자체가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구조 전문가들이 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내진 설계 대상이었다 하더라도 내진 설계가 됐는지는 의문이 남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진 설계 의무 대상 건축물은 1988년 6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에서 1995년 6층 이상 1만 제곱미터 이상으로 한 차례 강화됐고 현재는 2층 이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로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해 7월 기준 경남의 내진 설계 대상 건축물은 19만 5,900개. 이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된 건물은 22%인 4만 3천여 개에 불과합니다. 안전해야 할 학교도 내진 설계를 해야 하는 건물 2,723동 가운데 내진 설계가 됐거나 내진 보강이 된 건물은 720동, 26.5%에 그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내진 설계율을 점차 높인다는 계획이지만 한번 보강 공사를 할 때 수억 원 이상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쉽지 않습니다.
작년 단위로는 43% 정도 전체 건물 중에서 내진 설계가 되어 있고 올해는 갑자기 강화되어서 한 22%까지 떨어졌지만 이렇게 차츰 저희들이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는 한 건물당 내진 설계를 시공을 하는데 한 4건 정도 이렇게 듭니다. 2020년까지는 55%까지 이렇게 올릴 계획으로 해마다 이렇게 계속 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항 지진은 지난해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 지진보다 작았지만 지는 깊이가 비교적 얕아 체감 진동과 피해 규모가 더 컸습니다.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속속 확인되면서 건축 구조가 가진 문제점도 드러났습니다. 지진이 발생한 이후 포항의 한 다세대 주택. 건물을 지탱하는 기둥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콘크리트는 파손됐고 골조의 핵심인 철근 다발은 앙상한 모습을 드러낸 채 휘어졌습니다. 1층의 벽을 없애고 기둥만으로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필로티 구조 건물입니다. 포항 지진에서 필로티 구조 건물의 피해가 컸습니다.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주차장을 이제 법적으로는 설치하게끔 2002년에 법이 바뀌면서부터 지하 주차장을 설치하기 곤란한 다가구 다세대 주택에 1층에 주차장을 놓는 그런 이제 방법으로 필로티 구조라는 게 생겼습니다. 필로티 구조는 경남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원룸이 밀집된 주택가 곳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건물입니다. 필로티 이 구조에 사는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저 필라프 구조인가? 맞죠? 저런 구조에 살아서 지진 혹시 와가지고 무너질까 봐 걱정이 좀 되기는 해요. 활성 단층과 인접한 양산시에는 필로티 구조의 건물만 1,300여 동. 그러나 대책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양산은 이 개발 도시다가 보니까 그런 구조물이 지금도 많이 들어서고 있는 그런 상태. 이번 포항 지진으로 필로티 구조 건물이 지진에 대한 안전의 불안감이 커진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 이런 구조의 건축물에 대한 개별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진에 취약한 필로티 구조를 보완하기 위해 하중 기준을 강화하고 내진 보강을 의무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행 법령에서 1층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충수라든지 그런 완화 혜택을 받기 때문에 현행 법규에서는 1층에 필로티 구조를 많이 짓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보완이 좀 필요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에 철골조로 가세 구조라든지 그다음에 주차장을 하더라도 전단벽을 설치하는 등의 어떤 보완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남 도민들의 불안 요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포항 지진에서 논란이 된 액상화 현상. 지진 후 집안이 내려앉거나 땅이 물렁물렁해지는 것인데 토양과 물이 섞인 연약 지방과 매립지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액상화는 내진 설계를 해도 피할 수 없어 건축 초기 단계부터 기초가 안반에 닿도록 튼튼한 지반 위에 짓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다와 인접한 지역과 매립지가 많은 경남은 이 같은 피해가 우려됩니다. 특히나 이번 지진에는 이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런 액상화 현상이 이제 크게 발견됐다는 그런 게 이제 좀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착수를 해서 원안이나 지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나 또 기상청이나 또 이제 우리가 행정안전부죠.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이제 나눠가지고 단층 조사와 지진 조사 이런 것들을 지금 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지진, 기초 자료에 대한 조사와 정밀 분석 등 지진에 대한 준비는 더 필요합니다. 지난 16일 경남 시민단체는 흰고리 5, 6호기 등의 원전 백지화를 요구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해서 모든 원전을 다시 재점검하고 신규 건설을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주 지진 이후 1년 2개월 사이 잇따라 발생한 강진. 이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도 커지고 있는 겁니다.
경남과 인접한 양산 단청 일대에서 가동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월성, 고리 원전 등 18기. 여기에 신고리 5, 6호기 등 5기가 추가로 건설 중이고 4기가 건설 예정입니다. 신고리 3호기를 제외한 17기 원전의 내진 설계 기준은 규모 6.5. 시민단체가 규모 7.0 이상의 더 큰 지진이 오면 위험하다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포항 지진 뒤 열흘 동안 발생한 여진은 60여 차례. 아직도 이어지고 있어 횟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더 큰 지진이 올 수 있다며 지진 대피 훈련과 내진 설계 강화 등 실질적인 대책을 강조합니다. 한 7 정도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요. 어디에서나. 지진이 항상 대비해서 교육을 충실히 받으시고 그다음에 훈련에 또 참여하시고. 93년도에 개교한 창원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는 지난 2월 건물 외벽에 철제 구조물을 설치했습니다. 12억여 원을 들여 내진 설계를 보강한 겁니다. 학교 내에 유치원과 몸이 불편한 학생이 있어 내진 설계 우선 대상 학교로 선정됐습니다. 건물이 무너질 수도 있는데 내진 보강 공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대피를 할 때에 충분한 골든 타임을 확보하는 데 주 안점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진 대비 시설 보강뿐 아니라 학교 내에서 자체 안전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을 끝날 때까지 책상 밑에 있어요. 한가롭던 교실에 지진 경보음이 울리자 학생들은 재빠르게 책상 밑으로 몸을 숙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이 교실에 갇힐 것을 대비해 문을 열어둡니다. 가방을 머리에 얹은 학생들. 침착하게 줄지어 계단을 통해 운동장으로 대피합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매주 월요일 수업 전 5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불시에 비상벨을 울리고 학생들이 운동장까지 안전하게 또 질서 있게 대피할 수 있는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진 대피 훈련은 반복을 통해 체화돼 있어야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연례 행사로 치르는 것이 아닌 상시적인 훈련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식탁과 의자가 좌우로 흔들립니다. 포항 지진과 비슷한 진도 5의 상황. 재빨리 식탁 밑으로 몸을 피한 뒤 잠시 후 진동이 멈추자 가스와 전기를 차단하고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지진 체험관의 모습입니다. 체험관에서 체험을 해보니까 진짜 지진이 난 것처럼 무섭고 당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는데 오늘 잘 배워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나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서 가스렌지가 화재났을 때 체험을 해보겠습니다. 양산에 위치한 시민안전체험관은 2014년 개관했습니다. 지진 체험관을 비롯해 화재 진압 체험관, 가상현실 체험관 등 재난 상황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개관 이후 이곳에는 2만 7천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지진 등 재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번 달에도 우리 만 5세 이상 유치원부터 해가지고 약 한 700명 정도고 오늘 오전에만 해도 유치원에서 45명이 다녀갔습니다. 오는 2019년에는 합천에 8만 5천여 제곱미터 규모의 경남 도민안전체험관이 건립됩니다. 도내에 한 2곳 정도, 특히 양산 지역이 이제 원전이 가까이 있고 지진 양산 단천대 있기 때문에 지역 민방위 대안에 체험장이 있습니다. 지진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을 위한 그런 교육이 필요하고 이제 합천에 한 120억 정도 들여서 체험장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올해 들어 경남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지진은 193건. 피해를 최소화하는 길은 철저한 대비뿐입니다. 일상적인 안전교육과 내진 설계를 위한 예산 확보 등
지원책 마련이 시급합니다.